예. 예, 2023년 12월 9일 음력으로는 10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한국통일연방모형 그 52번째 강의로서 한국문명사 최종 정리 첫 번째 그 동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이어서 강의를 해보겠는데요. 우리 한국문명사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고대사, 상고사까지는 설명을 하고 있는 책들이 나와 있는데 이 태고사라는 이름으로 우리 한국사를 정리하고 이것을 이렇게 글로 옮기는 것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태고사를 재발견하고 한국사를 복원하여 세계민주주의에 내답한다. 여기에 우리의 말과 글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해답을 찾았다. 이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 범어이고 산스크리트이며 일상생활에서는 상담어이고 또 실담어인 것이죠. 그래서 이 범어인 산스크리트는 그 이전에 카라마야인, 나가마야인에서 이렇게 올라온 말인데요. 그래서 이 마야 문명에 있어서 카라마야 문명, 나가마야 문명 이것이 우리 범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 마야 문명은 바로 순다 대륙 순다 하는 시절에 쓰던 말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고대사는 물론이고 상고사 그 다음에 이 태고사의 영역까지 기록하고 있는 환단곡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에 삼성기 편에 보면 원중동 선생님께서 삼성기 하편에 우리의 한국사의 그 시작은 63,182년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기 하편에 우리가 뚜렷하게 63,182년이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도 이 태고사를 다시 복원하기 이르렀는데요. 그래서 이 우리의 말과 글을 통해서 이것을 복원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우리의 한국사는 3301년인지 63,182년인지 알 길이 없다. 이렇게 원중동 선생님께서 삼성기 하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또 우리가 진주 소시의 그 족보에 나와 있는 부소보에서 바로 적재 추궁을 비롯하여 우리의 제서환인 시대 때
6대 구원리 환인 시대를 이미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단고기의 역사는 그 사실에 부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통일연방무형으로 우리가 한국 사회를 남북을 분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통일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참여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남북을 통일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떤 형태로 쓰느냐면은 우리가 이 국가를 앞으로 통일시켜야 될 것이냐, 그것이 바로 분권적 국가 개조론이라는 책에 이규호 선생님께서 독일과 스위스 정치 모델과 경제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 시간에 잠깐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적인 그 말을 우리가 상담글이라고 하는데, 이 상담글을 다른 말로 실담어라고도 하고요, 또 이걸 범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을 우리가 보살 시대 때부터, 보살 사상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해서 우리가 부처 사상인 시다르트가 설법을 하는 그 시절에 쓰고 있었던 말이 바로 범어이고 산스크리트이고, 우리말을 가지고 우리말을 가지고 설법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범어라고 말하는데, 범은 브라만 어라고도 하고, 이 브라만교는 또 이란 고원에서 이렇게 출발하여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갔던 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브라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말인 숨을 쉬고 있다, 숨 쉬다는 말에서 가져온 것이고, 그리고 이 숨 쉬는 것이 바로 호흡을 의미하고, 이 호흡은 바로 분응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호흡 사상과 생명, 그리고 이 불다 사상에서 이것이 이제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쓰고 있는 발음과 뜻을 집어넣은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자는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집가라고 그 한자에 집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이라는 말뜻과 그 다음에 가라는 뭐냐면은 뜻을 발음을 뜻과 발음을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라고 말할 때는 집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가라는 말은 발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어인 발음과 뜻을 집어넣은 것이 우리가 집가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기가 엄마를 따라서 시장에 가려고 할 때 따라올 때는 엄마가 아기에게 가라고 그 손짓을 한다는 뜻은 그 말뜻 속에는 뭐냐, 집으로 가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자가 우리의 조상들이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한국 문명사 최종 정리 두 번째로서 이 한국사 복원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더듬어 봐야 되는데, 오늘은 태고사와 상고사까지 제가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태고사를 우리가 시작은 74,142년인데, 그러면 74,142년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그것은 바로 아까 앞에서도 제가 환단고기에서 원정훈 선생님이
기록해 놓았던 63,182년에다가 63,182년에다가 우리가 율곡 이준재 선생님께서 연구하신 상원갑자년 BC 8337년 예. 8937년 예. 율곡 이준재 선생님께서 그 연구하신 BC 8937년 에다가 우리가 2023년을 더하게 되면 1960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60년이 상원갑자년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원중동 선생님이 거기에 63,182년을 더하게 되면 74,142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한국사의 시작은 20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74,142년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74,142년 그 때는 어디에 살았느냐는 거, 우리 조상이 어디에 살았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프리카에서 이동을 시작해 와서 순다 대륙 순다 환해 시대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해협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순다 대륙이라 하는데, 이 순다 대륙이 그 당시에는 빙하기였기 때문에 해수면이 100에서 150m 정도 낮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현재처럼 바다가 아니라 거기가 육지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적도 지형에 걸쳐있기 때문에 또 태평양 환태평양의 불의 고리에 있는 지진대에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지열이 많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적도 지역에 걸쳐 있어서 날씨가 따뜻했고 먹이가 충분하고 했기 때문에 이 순다 대륙 순다 환해 시대 때 가장 거기에서 모여서 1차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의 말과 글이 거기서 1차적으로 뭐냐면은 조합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마야 문명 나가마야인 카라마야인 이렇게 뭐냐면 카라마야인 나가마야인의 말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범어가 되기 전에 바로 우리가 고대 언어가 나가마야인 그 다음에 카라마야인, 즉 다시 말하면 카라마야어는 지금 현재 순다 대륙에서 필리핀을 거쳐서 대만을 거쳐 가지고 또 한갈래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로 들어가고, 한갈래는 뭐냐면은 북상하여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해대평원, 일본의 큐슈 지방, 그 다음에 제주도를 포함해서 한반도, 지금 조선반도의 지금 서해 바다에 거기가 해수면이 낮았기 때문에 거기서 뭐냐면은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마야어는 순다 대륙에서 태국과 버마를 거쳐서 티베트권을 거쳐서 티베트 문명을 이렇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태부 문명과 우리말은 지금 현재로 보면 한 10촌 정도 되고요. 우리가 네팔 말과는 우리말과는 한 4촌 정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모사피엔스가 20만 년 전에 이제 이 시각적 언어에서 언어적 사고를 시작하여 우리가 한 10만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에 이제 언어적 사고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어적 사고가 시작되었다는 뜻은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태고사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이제 한국문명학술원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태고사의 그러면 시작은 언제냐? 예, 호모사피엔스가 20만 년 전에 출현하여 10만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약 10만 년 전에 언어적 사고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태고사가 시작되었다. 자, 그래서 이 태고사가 시작되는 이 시기를 우리가 언어적 사고의 시작이라고 말하는데, 이때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의 뿌리가 이때 이제 파편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10만 년 전에서 우리가 순다대로 순다 환인 시대 때 오기 전에 이 한 3만 년 동안을 우리가 태고사의 문명기라고 표현하고, 이 태고사의 문명기를 거쳐서 바로 우리가 보살사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 보살사상이 바로 어떤 사상이냐고 하면은, 인간이든 어떤 다른 동물이든 그 생명이 고유한 생명이 태어난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된다는 자연사상이 이 보살사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의 태고사의 그러면 시작은 언제부터냐,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74,142년이 된다는 것이죠. 2023년 현재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74,142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74,142년이 어떻게 나왔느냐, 아까 환단곡에 나와 있는 삼성기 합편의 원중등 선생이 기록했던 63,182년에다가 상원갑자년 BC 8,937년 플러스 2024년을 더하면 1960년이 되는데, 63,182년에다 1960년을 더하게 되면 74,142년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의 한국사의 시작은 74,142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4,142년 전에 우리가 태고사가 시작한 이래 우리가 순다대로 순다 환인 시대 때 끊임없이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갔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7만 년 당시에 가장 뭐냐면 그 유명한 대사건이 바로 자바섬의 이 토바 화산 폭발이 유명한데요. 7만 4천 년 전에 이 토바 화산이 폭발하면서 우리 지구촌에 엄청난 기후변화를 가지게 되었고, 이 토바 화산의 분화구가 지금 현재 제주도 크기만 하다고 하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지구촌의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 생태계의 변화가 바로 인류의 이동을 촉발시켰고, 그 인류의 이동이 바로 우리가 이 순다대륙까지 오게 돼서 순다대륙에서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상고사의 시작이 이제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상고사를 1기, 상고사 2기, 이렇게 상고사 3기 이렇게 이제 한국문명학술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상고사 1기가 언제냐면 아까 74,142년으로서부터 이 74,142년 이 사이가 바로 토바 화산이 폭발하는 시기와도 관계 있는데, 이때 뭐냐면은 우리가 순다대륙 순다 환인 시대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약 25,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상고사 2기가 되는데, 왜 상고사 2기가 되느냐면은 이 지금으로부터 약 3만 년 전에 이제 이 빙하기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빙하기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이 3만 년을 우리가 상고사 2기라고 하는데, 이 상고사 2기가 이 3만 년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이 빙하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한 5,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25,000년 정도, 24,000년 정도에서 이들이 뭐냐면 북방으로 올라가서 지금 현재 서구 유럽까지 모두 다 진출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고사 2기를 바로 그 서구 유럽까지 인류가 진출한 이 시기를 우리가 일명 천축 환인, 천축 대륙에서 천축 환인 시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고사는 바로 순다 대륙과 천축 환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빙하기 때
그러면 가장 추웠던 빙하기는 언제냐? 그것이 바로 17,000년 전에 최대 빙하기가 되는 것이죠. 이걸 폐렴기라고 합니다. 폐렴기. 이 17,000년 전에 너무나 추웠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인류가 고립되어서 이 시기에 바로 고립되면서 우리가 내몽고의 흑표 문화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아마 고립된 상태에서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기 위한 영혼의 작품이 바로 흑표육을 깎아서 영혼을 비는 것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상고사 2기 천축환희 시대를 말하죠. 지금으로부터 약 12,000년 전에 이제 마지막 빙하기가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광명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광명기를 맞는 이 시기를 우리가 상고사 3기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를 일명 마지막 빙하기라 말하고 12,000년 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미 천축 홍익인간과 그 다음에 마지막 빙하기 때 광명의 시기를 나타내고, 이 광명의 시기에 바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 지혜자들이 우리를 방고환인이라고 말하고, 이 방고환인이 바로 우리가 광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광명이세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순다대록에서 이미 인간을 널리 홍익인간을 이롭게 하자는 보살사상이 이미 그래서 보살사상과 홍익인간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살사상은 인류를 산스크리트는 보디사트바라 그러는데, 보디사트바는 보디는 우리가 한자로 말하면 밑본자가 되는 거고, 사트바는 뭐냐면 날 생자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살사상을 본생사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본생사상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은 인간은 원래 그 사람이 태어난 성격과 성품대로 내버려 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보살사상인데, 이 보살사상을 내버려 둬야 된다는 그 말 속에 바로 홍익인간이라는 우리가 철학과 사상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홍익인간은 수수만 년 된 우리의 전통 뿌리 사상이고, 그 뿌리 사상의 가장 핵심이 바로 보살사상과 홍익인간이다. 자, 그리고 빙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뭐냐면은 광명의 시대를 이뤄제치게 되는데, 이 마지막 빙하기 때 광명의 시대를 우리가 방고환인 시대라고 말하고, 이때 가지고 있는 사상이 바로 광명이세라는 사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12,000년에서부터 우리가 율곡 윤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상원갑전년 8,930년 플러스 2024년을 더하면 1,960년이 되는데, 이 한 시기 동안에 우리가 방고환인 시대라고 말하고, 방고환인 시대가 끝나고 방고환인 시대를 우리가 광명의 시대라고 말하고, 광명이세라고 말하고, 홍익인간, 광명이세.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시유화가 있는데, 이 제시유화는 나중에 당군 천재시대 때 나오는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9,000년 전에 바로 제석환인 시대가 나온다는, 방고환인 다음에 제석환인 시대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석환인 시대부터는 우리가 3,301년 동안에 원중동 선생님이 기록하고 있는 환단곡에 우리가 7대 제석환인 시대를 맞이하고, 6대 구원리 환인 시기가 바로 지금 현재 진주 소시들의 족보에 나오고 있는 진주 적재추궁이 바로 이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진주 소시에서 바로 우리가 그 유명한 복희씨의 풍씨, 그 다음에 황제 헌은의 희씨, 소금천씨의 김씨, 또 염제신농씨의 강씨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소씨가 바로 동이족의 이고, 이 동이족에서부터 바로 삼항오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 오제가 나오는 이 시기부터가 바로 우리가 고대사의 시작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덕일 박사님께서 지금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신주 사기 사시권이 지금 현재 해석이 되었다는데, 아마 그 사시권을 저도 꼭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시권을 뭐냐면은 재해석하고 하는데 우리 한국의 최고의 이 학자들이 여기에 달라붙어서 이 일을 해놨다는 것은 우리 한국사를 복원하는데 크나큰 힘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바로 지금으로부터 지금으로부터 약 9,000년 전에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제석환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고, 제석환해 시대 때 그 열리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그동안에 수렵, 채집, 의료, 자연농법에서 수로를 이용한 농업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농업혁명을 가져게 되었고, 그동안에 석기에서 이제 구리가 발견되면서 9,000년 전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구리가 발견되면서 구리가 나오면서 우리가 수를 이용하는 농경과 구리를 이용하는 금속의 연금술이 발전되면서 우리가 고대사로 이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예, 일단 여기까지 뭐냐면은 우리가 상고사 1기, 2기, 3기, 즉 다시 말하면 순다대로 순다환해 시기 1기, 2기 북방으로 올라가서 25,000년 이후부터 우리가 천축대로 천출황인, 그 다음에 마지막 빙하기 때 우리가 12,000년 전에서부터 1960년 사이에 방고환해 시대 때, 이것을 뭐냐면 광명의 시대라고 말하죠. 약 한 3,000년 정도가 되죠. 이때 방고환해 시대 때,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고대사가 시작되는 9,000년 전부터 우리가 제석환해 시대가 나와서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제석환해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는 고대사부터 강의를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74,142년 1960년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오늘 토요일이죠. 9일이네. 어저께 12월 9일 토요일. 예, 토요일 황금명 학술원 골장 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